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낮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쌀쌀한 가운데 안개가 자욱합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금요일 아침 기온은 대구와 안동 8도, 김천은 3도, 포항은 13도로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한 자릿수로 시작하고 있고요. 특히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산지와 일부 경북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이 되면 활동하기 좀 더 수월해지는데요. 쌀쌀함이 지나고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급격히 오르며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괜찮더라도 아침, 저녁 찬바람이 건강을 앗아갈 수 있으니까요.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최종 합의문이 지난 21일 발표됐는데요. 경북의 22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어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한 목소리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시장 군수들이 논의에서 배제된 것은 지역민을 외면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신중론은 물론 반대론까지 피력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두 달마다 열리는 민선 8기 경북시장군수협의회 12차 정기회의. 지난 2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이 웃으며 서명한 합의문 내용을 시장 군수들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합의 주체인 경북도에 불쾌감을 전했습니다. 시장 군수님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았다고 그때 질책을 받으셨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 발표를 받았어요. 결국엔 더 이상 시장 군수는 핫바지를 보는 거잖아요. 20년 준비에 실행한 도청 이전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데 재통합은 시너지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경북 북부권의 반발도 나왔습니다. 도청 이전의 목적이 뭐였느냐면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도청 옮긴 지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의 선조표는 어떠느냐? 도청 신도시 인구가 25,000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과연 당초의 그러한 목적을 실제로 체감하느냐? 통합단체 명칭은 대구 경북 특별시, 수도권에 준하는 법적 위상, 시군의 종전 사무 유지와 권한 강화, 기존 청사 활용과 관할 미설정 등 합의문에 담긴 7개 항이 너무 모호하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특별법인데 그때 가가지고 용도 사비가 돼가지고 법률됐을 때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제동 장치는 있는 것인지. 청사진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되고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부결돼야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특례가 주민부처에 수용이 안 된다면,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의결 절차를 그 이후로 지금 돌려놨는 겁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역사에 남을 사안인 만큼 시군 의견을 수렴할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만들고 또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야 역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음 달부터 4개 권역별 주민 현장 간담회와 연말까지 의결을 목표로 한 시도의회 의견 청취에서는 더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20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비축미 36만 톤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 톤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벼멸구 확산과 배지하는 벼 이삭에서 싹이 튼 수발화 문제로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해 희망 물량을 모두 매입하고 농협과 협력해 산지 유통업체에게 벼 매입 자금 3조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가로수는 그늘을 제공하고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간판을 가리고 악취를 유발해 간혹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가로수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예술작품처럼 가꾸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명품 가로수를 통해 사람을 모으고 가로수 관련 민원도 사라지는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나무 막대처럼 보이는 어린 나무를 도로가에 심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나 잎이 무성한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도심 속 가로수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자동차와 공장들이 내뿜는 나쁜 공기를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간판과 신호등을 가리고 악취를 유발해 민원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나뭇잎이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간판이 잘 안 보이거든요. 간판이 잘 안 보이셔서 고객님들이 찾아오시는데 조금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와 주민 그리고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원 화성행군 인근 도로를 걷다 보면 동그랗게 전지를 한 은행나무 가로수들이 눈에 띕니다. 건물 위에서 보면 브로콜리가 줄지어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수원 화성 장안문에서 팔달문을 연결하는 정조로는 사각기둥 모양의 플라타나스가 서 있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녹색의 사각형은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서울 서초구도 반포대로의 플라타너스를 깔끔한 사각형으로 정돈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본땄습니다. 나무 아랫부분의 잎과 가지를 정리해 거리에 가로수를 디자인하면 자연스레 간판 가림 민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로수를 잘 가꾸면 도시민이 행복하고 가로수가 좋은 방향으로 심어진다라면 관광 장안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모, 네모, 동그라미, 정성껏 가꾼 다양한 형태의 가로수는 이제 예술작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원하는 감성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가로수는 다양하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록적인 폭우가 잦은 가운데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어촌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전국 저수지 1,164개 중에 보수가 필요한 C등급이 989개, 사용 제한 검토 대상인 D등급은 51개로 C와 D등급이 전체의 89%를 차지했습니다. 경북의 D등급 저수지는 15개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전국적으로 7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 비율은 47%, 50년 이상 된 곳은 76%에 달했습니다. 한창 진행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의료 공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은커녕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신규 의사 배출은 되지 않는 가운데 병원 경영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환자들은 진료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은 실기시험을 치르고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기시험 응시자가 전국에 300여 명으로 예년의 10% 수준인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6개월 이내 졸업이 확실한 학생들 그리고 이미 졸업한 학생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수험생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원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내년에는 새로운 전공의 배출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문의 자격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초 예정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수료 예정 전공의는 550여 명에 불과합니다. 올해 전문의 시험 응시자 2,700여 명과 비교해 2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경영 위기는 이미 나타나고 있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북대 병원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적자가 600억 원을 넘어섰고 연말에는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태가 빨리 저희들은 마무리되고 정상화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되지 않으면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말씀대로 내년에는 한 1,500까지 차입금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료 취약 지역 마지막 포로로 여겨지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 미배치율은
지난해 27.6%였는데 올해는 45.6%로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 공백이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면서 의료 재난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초대형 사업 공모에서 경상북도와 포스코홀딩스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이른바 포항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에는 2030년까지 2,616억 원을 투입해 포스코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2차 전지 소재인 에틸렌 카보네이트 등을 제조하는 기술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공모에선 포항을 포함해 전남, 여수 등 모두 5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으며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환각성이 없고 의료적 활용성이 큰 대마를 다른 말로 햄프라 부릅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햄프도 마약으로 분류된 탓에 관련 연구와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내 햄프 산업을 키워보자고 만들어진 안동의 햄프 규제 자유특구 역시 이런 근본적인 규제에 가로막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성장 중인 햄프 산업의 최신 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10여 개국 전문가들이 일본 도쿄에 모였습니다. 今 CBD の日本の市場は新しく生まれ変わろうとしているというか変わろうとしているんですね。それは法律が新しくなったので300億円から400億円の市場。 국내 햄프 전문가들도 이 회의에 참석해 안동 햄프 규제 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내 대마 산업 추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규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햄프 사업에 몰두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세계적으로 뒤처져 있다. 10여 명의 현직 의사와 한의사, 학자들로 구성된 국내 의료용 대마 임상연구학회는 햄프 규제가 완화될 때를 대비해 일본 학회와 미리 업무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우리 한국인 실정에 맞게끔 적용하는가, 그거와 또 약이기 때문에 어떤 과잉 사용됐을 때의 문제, 또 그리고 부작용, 합병증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게 과연 어떤 사람들이 햄프를 통해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건강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사람들을 좀 더 셀렉션해서 골라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일본이 최근 햄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의료용 대마 사용을 위한 임상시험까지 진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선 의료용 대마조차 마약류로 분류돼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대마 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는 2년 전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민생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7번째 항목에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와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지금까지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약처가 대마 규제 개선에 미온적인 사이 400억 원 넘게 투입된 안동의 햄프 규제 자유특구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우선 햄프 특구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중입니다. 특구에서 진행 중인 햄프 재배와 관리, 원료의약품 제조와 같은 실증 특례를 임시 허가로 전환해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용 대마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 개정 없이는 햄프 특구 역시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공립 6.8대 1, 사립 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공립 경쟁률 7.91대 1보다 다소 내려간 수치이고 사립은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1차 필기시험은 다음 달 23일 실시됩니다.
포항시 사절단이 전기여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슬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공무원과 선박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아이슬란드에서 열린 북극 서클 총회에 참여해 친환경 전기여선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포항시는 아이슬란드,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 여러 나라와 기술 협력을 통해 전기여선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석장동 화랑마을에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합니다. 15,700제곱미터 면적에 6억 원을 들여 미로 정원과 숲 놀이터, 그물 놀이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쌀쌀한 가운데 안개가 자욱합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금요일 아침 기온은 대구와 안동 8도, 김천은 3도, 포항은 13도로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한 자릿수로 시작하고 있고요. 특히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산지와 일부 경북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이 되면 활동하기 좀 더 수월해지는데요. 쌀쌀함이 지나고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급격히 오르며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괜찮더라도 아침, 저녁 찬바람이 건강을 앗아갈 수 있으니까요.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8도, 구미는 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3도, 구미는 22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8도, 봉화는 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22도, 봉화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3도로 시작해 낮에는 22도 전망되고요. 오늘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